요약하면 노트 20 울트라에서 카메라 섬이 굉장히 두꺼웠다가 카메라 섬 부분이 약간 펼쳐졌다가 아예 카메라 섬이 없어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갤럭시 울트라 3종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제품이 노트 20 울트라, S21 울트라,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S22 울트라입니다. 이 두 제품은 반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이 두 제품은 1년 정도의 텀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노트 20 울트라랑 S22 울트라 이 두 제품이 닮은 꼴입니다. 반면 S21 울트라는 크기도 조금 작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이 양쪽에 있는 두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트 10부터 내려오는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19.3:9 화면 비율이며 화면 크기는 노트 20 울트라가 6.9인치로 S22 울트라의 6.8인치보다 0.1인치 더 큽니다. S22 울트라 기준 가로가 약간 커지고 세로가 약간 작아졌는데 사실상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두께와 무게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8.1mm 208g으로 아주 준수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S22 울트라는 8.9mm 227g으로 두꺼워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트 20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이 4500mAh로 S20 울트라 대비 500mAh 더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S20 울트라는 20:9 화면 비율에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도 측면에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엣지 디자인을 공통적으로 채택해 하이엔드 갤럭시 폰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모델의 전면 폰치홀 크기도 육안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당연히 최신 모델인 S22 울트라가 가장 좋습니다. 세 모델 모두 LTPO 패널이 탑재되었지만 S22 울트라는 최대 주사율이 1에서 120Hz고 다른 모델은 10에서 120Hz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모델 모두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먼저 색상부터 보면 노트 20 울트라가 미스틱 화이트, S21 울트라가 팬텀 네이비, S22가 팬텀 블랙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모델은 헤이즈 공법이 적용된 매트한 무광입니다. 카메라의 존재감만 보면 노트 20 울트라가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섬이 엄청나게 두꺼운 것은 강력한 카메라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조금 더 가장되게 설계가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반면 S21 울트라는 측면에서 카메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컨투어 컷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대비 카메라 섬이 조금 더 커졌지만 카툭티 부분은 조금 더 얇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22 울트라는 카메라 섬은 아예 없어지고 각각의 렌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사이사이에 먼지가 좀 낀다는 점이죠.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노트 20 울트라에서 카메라 섬이 굉장히 두꺼웠다가 카메라 섬 부분이 약간 펼쳐졌다가 아예 카메라 섬이 없어진 겁니다.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그만큼 두꺼워지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카메라 섬 부분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겁니다. 8.1mm, 8.9mm, 0.8mm의 차이가 나니까요. 참고로 후면 카메라의 경우 노트 20 울트라는 메인, 초광각, 망원으로 이루어진 트리플 렌즈,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는 메인, 초광각, 3배 망원, 10배 폴디드 망원으로 이루어진 커드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이저 AF와 LED 플래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카메라 결과물은 최신 모델로 갈수록 우수합니다. 같은 1억 화소라고 해도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저조도 촬영에서 확실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케이스를 끼우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 카툭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좌측 상단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까딱까딱 거리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그만큼 카툭티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S21 울트라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이 좀 움직이는데 확실히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덜합니다. 이 우측 상단 부분은 좀 세게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22 울트라 카메라 섬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S21 울트라는 하단 부분을 이렇게 눌러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S22 울트라 우측 하단 부분을 만졌을 때 이렇게 까딱까딱 거립니다. 상단 부분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여기 부분을 좀 세게 누르면 살짝 들려요. 노트 20 울트라랑 S21 울트라는 좌측 상단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눌리고 S22 울트라는 특이하게 하단 우측 부분이 가장 세게 눌립니다. 같이 눌러볼게요. 이 물방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적인 호불호는 제쳐주더라도 순정 상태에서 케이스를 끼우지 않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조작하는 게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S22 울트라 확실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바일 AP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엑시노스 2100, 스냅드래곤 8 제넌이 탑재되었습니다. 원 UI 4.0 최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세 모델 모두 LPDDR5 SD 램이 탑재되었는데 최신 모델인 S22 울트라가 S21 울트라보다 작은 12기가 램이 탑재되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노트 20 울트라도 12기가 램이 탑재되었으니 이런 부분은 원가 절감의 여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한데 대신 전작과 가격 동결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세 모델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S22 울트라는 노트 20 울트라의 속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S펜 수납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며 디스플레이, 모바일 AP, 램과 같은 하드웨어 스펙도 연장선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카메라와 S펜 성능은 확실히 진일보했으니 후속작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니 바로 두께와 무게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대화면과 S펜 조합이 일단 기본입니다. 거기에 휴대성의 방점을 찍은 제품인 거죠. 반면 S22 울트라는 노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대성을 포기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신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카메라, 배터리, 발열 이런 부분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S펜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S펜은 S22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S펜입니다. 당연히 S22 울트라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죠. S21 울트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노트 20 울트라 동작을 안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S펜이 꽂아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S펜을 분리한 다음에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이 S펜으로도 다 호환이 돼요. 상위 호환과 하위 호환 완벽하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지연이라고 부르는 레이턴시가 있는데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수한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70% 정도 개선되었다는 게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메뉴를 위아래로 올린 것만 해도 확연하게 부드럽다 라는 게 느껴지고 노트 20 울트라 반응 속도가 느리죠. 필기가 잘 되긴 한데 약간의 그 딜레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전자식 필기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제가 노트 20 울트라를 사용을 해보고 S22 울트라를 사용해보니까 그 차이가 느껴져요. 이 S펜이 화면에 딱 닿는 순간 바로 반응이 이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 필기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끝이 꼬이는 갈고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S22 울트라는 그런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직전에 올린 비교 영상의 경우 저의 착오로 인해 발열 테스트 기종의 순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화상 카메라 측정 결과 세 모델 중 S22 울트라가 가장 뜨겁게 나왔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거의 비슷한 온도였고 가장 온도가 낮은 건 의외로 S21 울트라였습니다. 아마도 발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와 같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S22 울트라는 대여 기종이며 제품별 편차가 있는 만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후 영상에서 S22 시리즈 3종 먼저 비교를 해보고 그 외 모델까지 포함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감적인 발열 차이가 크진 않지만 후면 상단 부분이 공통적으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카메라 옆부분이 가장 뜨거운데 평균적으로 35도에서 37도 정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진 느낌이긴 하나 부담없이 캐주얼하게 사용하고 싶은 유저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수 있는 선택인 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노트를 사용했던 유저 입장에서 S22 울트라가 사용성의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의 B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